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40, 기출문제 47회죠. 이론 문제 먼저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난 회차에서도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었는데, 목적 적합성에 대한 거는 지금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보강적인 질적 특성 중에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는데, 검증 가능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신뢰성에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 거기 신뢰성, 재무회계의 신뢰성에 관련된 보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은요. 지금 여기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을 구분할 때요. 기준이 공정가치, 시가예요. 목적 적합성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가치에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신뢰성은 증빙서류 완결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가깝다는 건데, 여기에 나온 걸 보시게 되면 반기 재무제표, 그다음에 연차 재무제표,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반기 재무제표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바로바로 반영되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가치를 더 잘 반영하겠죠. 그죠? 그래서 걔가 목적 적합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나 연차 재무제표는 1년이 다 끝나고 모든 걸 다 반영하죠. 그죠? 목적 적합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완결성,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를 지금 사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는 반영을 못하겠죠.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이 높죠. 역사적 원가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때 모든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서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끔 기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10년 전에 1억이라고 써놨던 거 지금도 1억이겠어요? 근데 이 유형자산들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과거에 기록했던 역사적 원가가 계속 오겠죠. 그럼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뢰성은 제고되지만 반대로 여기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가 가까우면 현재 가치를 반영하게 되게 되면 그건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완결성,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반영하는 자료들은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만 보더라도 지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 TET 2급에서 여기 상충관계라고 불러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상충되는 관계가 꽤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다 이거. 글씨 보이시죠? 뭐 다들 있으시니까. 2번 문제는요. 기말의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정부 보조금을 갖다가 1,500만 원 수령했대요. 그다음에 2,500만 원짜리 기계 장치를 구입했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2,500만 원 12월 31일 날 얘 감가상각 해야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여기 내용 뉴스가 5년이라고 했으니까 5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내용 연수 똑같이 삼각시키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대변에 감가상각비 쓰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문제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됐단 말이죠. 형태를 아니까 여기 실기할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했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세무 1급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이 정부 보조금, 사채, 자본기정 아주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부 보조금을 생각할 때 대변에다가 감가상각비 써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고요. 자, 요거는 뭐 매번 나오죠. 여기 뭐가요? 대손 충당금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 관련 자료라는데 2021년 말에 매출채권 금액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2021년도 말 매출채권의 순 장부 금액이 99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려준 이 순 장부 금액은 어떤 형태의 자료인가요? 바로 이런 자료였었겠죠. 여기 매출 채권 지금 잔액을 물어봤죠. 얘는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그렇다면 요 밑에 차감하는 대손 충당금이 있겠죠. 대손 충당금도 현재는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잔액이 우리는 장부 가액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장부 가액만 가르쳐줬어. 얼마라고? 99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매출 채권을 물어봤으니 대손 충당금만 주어진 자료로 얘를 따질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아나요? 뭘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맨날 쓰는 방법, 총기정원장을 그려놓고요. 요 의미를 그대로 반영해서 이게 맞나? 틀렸어. 다시 보기에서 주어진 자료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대손충당금을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기말 잔액을 기말에 차기월 되는 금액을 알면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쓰면 될 거라서 어디 자리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금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대손상각비가 5만원이라는 뜻은 12월 31일 기말이잖아요, 이거. 보충법으로 지금 대손상각비를 지금 5만원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대손상각비 5만원 이렇게 있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5만원 이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는 상태를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은 단기에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여기 5만원이 이렇게 더 증가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 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원이었다면 얘는 2021년도 전기 2월 된 거겠죠. 여기 2020년도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2021년도에는 전기 2월 된 기초 대손충당금이 1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2021년 중에 확정된 대손금액, 대손충당금에서 확정된 거는 2만원이래요. 그럼 대손충당금이 2만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용했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럼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차기월 되는 거. 차기월 되는 금액은 13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차기월 되는 대손충당금이 13만원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 금액이 13만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차기월 된 금액이. 그래서 여기다가 13만원을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처리하게 되면 매출채권은 얼마였겠어요? 물 얼마야?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1,003만원 되겠네. 그럼 얘가 답이네요. 그죠? 이게 2020년 말에요. 음. 중간 잔액이면 음. 그게
기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2021년도잖아. 21년도 건데 그건 대손 삼각기가 5만 원으로 돼 있고 기말 2020년으로 잡으면 저게 반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순서를 연도수를 바꿔놔서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얘는 2021년도 거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얘는 2021년도 거예요. 그럼 2020년도에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똑같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그죠? 여기 차기 2월에 기말 잔액 여기 대손 충당금 여기는 2020년도 기말 잔액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여기 표시되잖아요. 회계 1급 때 배운 걸 갖다 까먹었어. 연도수를 바꿔놓으니까 거꾸로 이게 집어넣으니까 헷갈리죠. 여기 지금 잔액이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감하면서 2020년도 마감하면서 요 차액 차기 2월 된 금액이 다음에 정기 대손 충당금 정기 2월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말을 가르쳐 준 거고요. 됐어요? 연도수 바꿔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다음 나온 거 이해돼요? 열심히 유튜브 보세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 내부 통제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거 세무 1급에서는 내부 통제보다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저기 키워드로 옳은 거 설명하라 찾으라 했었거든요. 여기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여기 보세요. 독립적인 평가 기능은 이 회사가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여기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감사, 내부 감사. 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독립적인 평가 기능은 내부 감사가 보통 책임을 집니다. 또는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 있죠. 감독 책임은 여기 회계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얘는 이사회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감사는 이사회에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이사회, 그 다음에 경영진, 그 다음에 여기 구성원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하는 것이지 구성원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없다가 아니라 이사회,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구성원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 정보도 적절하게 수집하는 얘가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걸 책임지는지 구분하기가 좀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설명이 어마막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무 1급에서 출제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몇 문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항공은 기말정리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당기순이익 주고서 기말정리사항 누락시켜 놓고서는 얼마가 정확한 금액이에요?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반영을 하게 되면 얼마가 정확한 금액이에요?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다 써놓고 지금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얘는 지금 이익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자본규정이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죠. 두 번째, 단기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에서 지금 차기 귀속 보시면 이건 내년도 거라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거 지금 안 빼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비용을
이만큼 지금 빼내야 되는 거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비용을 빼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비용을 줄이면 이익은 증가. 그럼 여기다가 24만 원 증가하게끔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기 수입 수수료 계산 금액 중에서 현금 수입액이 이거 내년도 거래요. 내년도 거면 올해 이익에서 빼줘야 되겠죠. 내년도 거니까. 그죠? 여기서 36만 원은 금액을 단기 순이익에서 빼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 중 현금 미수지분이라는데 지금 단기에 발생했대요. 이자 수익 중에서 현금을 갖다가 지금 미수치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미수수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수수익은 지금 제대로 반영 다 된 거잖아요. 얘가 몇 번 문제였었냐? 5번 문제였었죠. 자, 얘가 누락됐던 거죠. 참, 그죠? 자, 다시 지금 얘가 누락된 건데 얘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럼 이익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자 수익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 이익에다가 얼마를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70만 원은 플러스를 이렇게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얘 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을 쭉 다 하시게 되면 58만 원 나오네요. 이거 그러면 2,058만 원 얘가 답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2,058만 원 얘가 답이에요. 됐어요? 분개해봐요. 이거 결산정리사항인데 자, 두 번째 거요. 단기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에서 현금 지급액 중 차기 귀속분이라고 하면은 얘는 분기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차변에 선급 비용 24만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험료 24만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누락됐단 말이죠. 요건 알아들음? 두 번째 거 단기 수입 수수료로 계상한 금액 중에서 그 수입한 수수료였죠. 차변에 내년도 거 미리 뺐다면 여기에는 수입 수수료 수익을 빼줘야 되죠. 36만 원을.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수입 수수료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선수 수입 부채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여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 수익 계정인 얘란 말이죠. 얘도 감소하니까 금액을 당기 순이익에서 이만큼 빼준 거예요. 얘가 반영되면 이만큼 빠져야 되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 거는 지금 이자 발생한 수익 중에서 현금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수익은 발생했는데 얘 미수 수익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70만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이렇게 써야 되겠죠. 70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얘 보험료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얘가 되잖아요. 얘는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항목이죠. 비용이 빠졌으니까. 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얘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자본 계정 뭐 빠지지 않는 거 안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문제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문제 형태에서 기출문제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 다음 중 가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가가 뭔가 봤더니 여기 뭐예요? 지대요. 자본 계정에서 얘는 이익, 잉여금이죠. 이익, 잉여금은 뭐뭐가 있었어요? 제가 써준 것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걔를 처분하는 것들 있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 준비금, 그 다음에 사업확정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봐요.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보통주 발행하게 되면 얘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하면 여기서 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르면 소각하게 되면 자본 조정 규정에 해당되겠죠. 그죠? 소각하면 감자잖아.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발생한다면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여기 있네. 그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영향 주는 거. 자본 계정을 정확히 암기해 놓지 못하면은 여기 세무 1급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항목이 되어버릴 것이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별것도 아니시죠. 그래서 나하라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계산 문제가 돼 있네. 다음은 항공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지출 내역이래요. 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액법이다. 내용연수 5년이다. 됐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 문제에서는 무형자산의 그 값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3월 1일날 보시게 되면 신제품 A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식을 탐색한다면 우린 자산의 정의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이 들어와야지 돼. 근데 이게는 지금 구체적인 그 돈을 팔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았죠. 제품이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정확하게 미래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냥 개발비, 연구 개발비로 비용 처리해야지 돼요. 됐죠? 두 번째, 4월 1일 날 B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C제품, 요 C제품이 키워드예요. C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팔아먹을 수 있는 작품이 벌써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것과 관련돼서 600만 원 지출을 했다는데 무형자산의 상각은 무형자산으로 상각을 할 때는 얘가 사용 가능하게 된 때부터 반영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가로에 보니까 수익성은 인정되지만 얘 시제품을요 언제부터 생산한대요? 2022년부터 생산한다면 상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사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는 600만 원 그대로 다 무형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세 번째 거 9월 30일 날 신제품 C 개발과 관련해서 또 C제품이죠. 제작품 1200만 원 지출했대요. 근데 수익성 인정되고 얘는 언제부터 한대요? 10월부터 신제품 생산됐다 그랬죠. 그럼 얘는 개발비로서 두 달은 사용한 거죠. 얘를 갖다가 지금 몇 개월? 10, 11, 12 3개월치는 상각해야지 돼요. 그죠? 그럼 1200만 원을 내용 연수 5년으로 하면은 1년치가 얼마가 계산이 돼요? 써놨나? 240만 원 계산되죠? 근데 얘는 지금 월할 계산하라면서요. 몇 분의 몇으로 해야 돼? 아이고, 몇 분의 몇으로 해야 돼요? 12분의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2분의 3만큼을 상각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60만원 나오겠다. 그죠? 60만원 나오는데 지금 1200만원에서 얼마는 빼주셔야 돼요? 60만원은 빼야지 무형자산의 자산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1100 얼마예요? 40만원. 그럼 무형자산의 값은 무형자산의 지금 뭐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1140만원하고 아까 600만원 요 그대로 아직 상각 안 된 상태로 돈 나간 거 있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1740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8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그다음에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산세 있죠. 세금계산. 그다음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마지막 날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명세를 이거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다음 날이죠. 이거는 월합계에는 특례예요.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요구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죠. 근데 발급해달라 그러면 발급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개인 사업자인 항공실업에 의류 제조업을 하는데요. 거래 내용이래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거 쉽다. 그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골라봐요. 중고 기계장치 매입했다. 이거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접대비는 불공사항이죠. 언제로 매입되죠? 업무용 트럭 수선비 이것도 되죠. 업무용이고 트럭이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6월 23일 3,000시 얘 불공사항이죠. 빨간 거 3개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600, 2,800이네요. 2번이 답이네요. 이게 쉽죠? 아,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그러길 바래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 문제네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이건 어떨까? 비과세 소득을 압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학자금 과세죠. 조린기간 5년. 조린기간이 5년 이상 넘는 임무 양도하면서 팔아먹는 거. 예. 여긴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였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논밭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소득도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라에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얘도 비과세죠. 그 다음에 마에 보시게 되면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20만원 아니죠?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러면 답은 나다라. 예,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인 것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래요. 지금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은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지금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배웠단 말이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인데 교통사고 벌과금 같은 경우 요거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3천만 원에다가 얘는 뭐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100만 원 더해 주시고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00만 원이 있었죠. 이거 뭐 있었지? 11번? 여기 지금 얘는 종합소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뭐만 물어봤어요? 사업소득 물어봤죠. 여기 배당금 받은 것은 배당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이 배당소득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얘는 배당소득으로 분리해서 그쪽 위에다가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에서는 얘는 빼줘야 되겠죠. 이해되심? 얘는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사업소득에서는 빼줘야 돼. 이 금액을 다시. 이해됐어? 자, 세 번째 토지 처분이 토지를 처분했다는 것은 이거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예요. 그죠? 얘는 별도로 처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여기 사업소득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면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이 2월 결손금에 보전했다면 빼주지만
여기 그냥 자산 수익이익으로 받았다면 여기 사업과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제대로 잘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반영해 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 결과만 반영해 주시게 되면 지금 100만 원은 더해주고 600만 원은 빼야 되니까 결국 50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500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법인세를 갖다가 좀 정리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업소득은요. 12번 문제 보시게 되면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기타 소득과 관련된 거래요. 아, 요건 기타 소득과 관련된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 잘 보셔야 돼, 이 문제. 이 문제에다가 별표 3개 해놓고 귀 쫑긋 세우고 잘 보세요.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종합소득, 즉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종합소득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를 표시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가해 보시게 되면 여기 신입사원을 위한 사내 교육을 한 대가로 강사료를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신입사원을 위한 사내교육 강사료는요, 얘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얘는 애시당초 근로소득이에요. 왜?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얘는 뭘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니까 얘는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랍니다. 두 번째,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60%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죠. 그죠? 60%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면 6, 22 여기 필요경비로 공제가 얼마가 된다는 뜻? 120만 원이 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20만 원을 빼게 되면 여기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 여기 포함되겠죠. 두 번째, 복권 당첨 소득이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긴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한다 안 한다? 여기는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300만 원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런 무조건이 분리과세니까. 그 다음에 분신문, 얘는 소득 맞아요. 기타 소득이에요. 필요경비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 이외에는 해주는 게 없으니까. 아니, 분신문을 주셨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갔겠어요. 무슨 뭐 해갖고 꺼내놓을 것도 아닐 거고 들어가고요. 신문에 특별 기고하고 받은 소득 원고료라고 되어 있죠. 얘도 60% 필요경비 인정해주죠. 그죠? 그러면 60% 하면 얼마가 나와요? 150만원. 그럼 여기에서 150만원을 빼줘야 되겠죠. 150만원을 빼주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원. 그러면 우리 기타 소득 금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총 여기 세 가지 80만원, 50만원, 100만원 세 개 다 합치면 얼마가 계산됐어요? 230만원 이렇게 나오죠. 됐음? 근데 얘를 왜 줬을까? 지금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니 근로소득은 별도로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라 그랬어요? 근로소득 금액은 지금 6,500이라 그랬죠. 근데 종합소득공제 500을 빼면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돼요? 6천만 원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낼 때 종합소득세를 지금 내야지 되는데 지금 얘 6천만 원이면 여기 4,6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세율 몇 퍼센트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24%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면 얘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잖아요. 대신 300만 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다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20%잖아요. 그럼 세부담 최소화 가정한다고 여기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20%를 내는 게 낫겠어요. 분리과세에서.
아니면 종합과세 해가지고 24% 내겠어요. 이거 미친 짓이죠. 그러면 종합과세로는 얘 몽졸이다 지금 분리과세 시켜버리고서는 얘만 내면 되겠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작년도 문제에 똑같은 거 있어요. 물론 까먹었겠죠. 그래서 이 답은 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볼게요. 13번 문제에서는 박 사장과 재무팀장인 최 부장이 법인세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보고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들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사장님이 2021년 2월에 발생한 회사 창고 화재로 인해서 4월에 수령한 보험 차익 법인세 과세 문제 알아보았나요? 그랬더니 최 부장이 예, 법인세법은 소득원천서를 따집니까? 순자산 증가서를 따집니까? 소득원천서는 어디에서 따졌죠? 소득세법에서 따진 거죠. 그럼 답은 여기 순자산 증가설 가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에다가 창고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법인세 납부합니까? 본점에다가 납부합니까? 본점에다 납부하죠? 그러니까 여기 본점이 될 것이고요. 법인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두 개만 맞췄다는데 아마 여러분이 144시간 동안 그래도 했다고 웃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자, 14번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중에서 소득처분이 기타사 이런 것도 나는 그런데 자 기타사회 유출 처분하는 거 예전에 처음 우리 교재 나갈 때 말이에요. 기타사회 유출 14가지 있는 거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그랬는데 이런 한 번 정도는 날 잡아서 읽어봐도 좋겠죠.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은 얘는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임대보증금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타사회 유출 해야 되겠죠. 업무 무관한 거 여기 지급이자도 마찬가지로 얘는 송금 불산입의 기타사회 유출이죠. 업무용 수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가 임차했는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도 얘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회에 유출된 매출 누락을 다시 회수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이 입금 산입했으니까 얘는 지금 다시 회수했다 그랬죠.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라 유보예요.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랍니다. 자, 요거는 4번 보기는요 하나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잘 나오는 거는 아닌데 얘는 입금 산입의 소득처분은 뭐다? 유보로 처분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 쭉 되어 있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불산이 물어보고 있네요. 아싸, 이런 거 좋아. 송금불산이 자 창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 송금 산입, 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요거 송금불산입이죠. 취득세는 여기 자본한 저기 부대비용으로서 자본에 포함시켜야 되는 토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송금 불산입의 유보 처분하는 거. 그래서 얘 송금 불산입 해야 되고요.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송금 산입 해준다 그랬어요. 외국 법률에 의한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요거 송금 불산입이에요. 벌금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환대 처분 손실. 요건 알아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 교재 배울 때 말이에요. 교재 배울 때 업무용 그 소형 수용차 1년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한도액이 800만 원이었어요. 오케이? 8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줘요. 근데 넘어가는 거는 기타 사회 유출 송금 불산입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차이가 얼마가 났어요? 300만 원 여기 차이 났죠? 그래서 800만 원을 빼니까 그럼 300만 원
그래서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하고 여기 어디 있었어요? 150만 원 요거 하고 300만 원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650만 원 되네요. 그죠? 그래서 650만 원이 답입니다. 아싸! 이런 시간이 다 끝났어. 계산 문제까지 다 끝났어. 와, 말은 좀 빨랐죠? 여기 틀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들으세요. 무려 5분 남았는데 와, 기록 세웠다. 네, 일단 요 저장을 해놓겠습니다.